출판사 대표가 직접 알려주는 투고의 정석 1탄.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건 정답이 없고 출판사마다 원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뭐라도 효과 만빵인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최선. 이건 우리 출판사 포렌니나의 방식이라기보단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건 지켜주고 그 다음 나만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 쓴 소설 드롭박스나 외장하드에 묵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시해보세요. 출판사에 보낼 땐 어떤 문서 파일이 좋은가요? 처음엔 이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래 한글이나 워드 말고 고민할 게 또 있나? 왜 이런 걸 고민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1번, 작가 지망생들은 생각보다 무지하게 소심하더라고요. 2번, 텍스트 파일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정말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어디에 쓰든 그건 작가 자유입니다. 아무 때나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소설을 써도 좋고 브런치 화면 열어서 바로 써도 좋고 스크리브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건 작가 마음이에요. 하지만 원고를 보낼 땐 그러지 말고 딱 두 가지 파일 형식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 이 둘은 호환도 자유로워서 편집자가 바로바로 변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일단 가독성이 떨어져요. 스크리브너는 작가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글쓰기 프로그램입니다. 에세이나 장편소설, 실용서 등을 집필한 작가에게는 저도 늘 권장하고 있는데요. 편집자는 스크리브너 파일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저찌 변환하더라도 텍스트 자체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수고로움을 편집자에게 줄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안 그래도 꼭 안 해도 될 일을 자기 시간 내서 다른 사람의 원고를 살피는 판국인데 그 편집자를 귀찮게 할 것까지 없으니까요. 그러니 언제나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사용합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죠? 보기 좋은 원고가 읽기도 좋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재미없는 원고도 재미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가독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보기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좋다는 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래 읽어도 불편하지 않고 일단은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래아 한글을 열고 여러분의 원고를 불러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겠죠? 위쪽 메뉴에서 쪽 편집 용지 선택해 줍니다. 대부분 A4 용지에 쓰고 계실 거예요. 용지 종류에서 화살표 눌러서 A5로 바꿔줍니다. 148에 210mm예요. 그 다음 사방 여백을 바꿔줄 것인데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위쪽 20, 안쪽 25, 오른쪽 25, 아래쪽은 15. 자, 이렇게 하고 설정 눌러줄게요. 자, 종이가 작아졌습니다. A5는 A4의 절반 사이즈예요. 왜 이렇게 바꿔주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이 정도 페이지가 나오겠구나. 이게 바로 편집자 입장입니다. 보통 책이 한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고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책 크기야 원체 다양하지만 대충 A5 사이즈로 작업을 해두면 대충 페이지 분량이 짐작됩니다. 그리고 빡빡하고 큰 A4 사이즈로 보는 것보다 가독성은 훨씬 좋아지죠. 이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이 정도 페이지가 나오겠구나. 이건 작가 입장입니다. 동일하죠? 작가 입장에서도 내 원고가 도대체 책으로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막막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100페이지를 썼어. 이제 200페이지만 더 쓰면 돼.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이건 사실 편집자보다 작가를 위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한 단락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언제쯤 줄바꿈을 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A5 사이즈로 변경해두고 작업하는 일을 강추합니다. 이제 폰트도 좀 바꿔볼게요. 코퍼 바탕체를 깔아봅니다. 지금 이 원고가 함초롱 바탕체예요. 함초롱 바탕체 노노, 나눔 명조 노노.
이제 우리는 프로 작가답게 이 코펍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운받도록 하세요. 네이버에 눈누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폰트 다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폰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무료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코펍 서체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운을 받아도 출판사가 이 폰트를 안 쓰면 문서 다 깨지지 않나요? 그럴 리 없어요. 대부분의 출판사는 이 폰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체고, 서체 자체가 예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책이 이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눈에 하도 익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서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출판사들은 이보다 더 말끔한 서체를 돈 주고 사서 사용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코펍체는 함초롱 바탕 같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말 책처럼 느껴져서 아마추어의 글이라기보단 프로의 글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살짝 폰트 조절을 해볼게요. 컨트롤 A에서 원고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서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자, 글꼴은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코펍체를 사용할게요. 코펍 바탕체 라이트 선택해줍니다. 기준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11.3 일단 가볼게요. 자간을 -7로 바꿔줍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시 서식으로 가셔서 문단 모양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에 따라 160 눌러줍니다. 들여쓰기 하셔야죠. 들여쓰기에서 10포인트 확인해 줍니다. 설정.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과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원고하고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원래 원고, 오른쪽은 제 말대로 정리한 겁니다. 꼭 이렇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다듬기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PDF 변환이에요. 모든 원고는 언제나 PDF로 보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깔끔하게요. 아래야 한글이든 워드든 프로그램 변환할 필요도 없고 모바일로도 한글 뷰어 없이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망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PDF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PDF 변환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 파일로 가셔서 PDF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래 한글 그냥 보내면 빨간 줄 많이 쳐져 있죠.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고를 할 때 시놉시스와 작가 소개 그리고 원고를 보내죠. 이 시놉시스하고 작가 소개 원고는 한 파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투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놉과 작가 소개와 원고. 이때 시놉은 기획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압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큼 사실 파일 용량이 클 일도 없고 괜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러니 언제나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한 파일로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목과 시놉, 작가 소개, 그리고 원고까지 한 번에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PDF로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재미없는 원고도 재미있어 보이게 하는 투고법 1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2화로 찾아뵙겠습니다.